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인 체크 시간으로 돌아온 이채은입니다. 계속해서 이 체크 시간과 함께 다양한 코인 관련 이슈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왔고요. 앞서서 또 시황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먼저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홀로 초록불 켜주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은 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소폭 올라주면서 현재 0.1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에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 수준을 대폭 웃돌았던 점, 또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 때문에 약세를 나타낸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일부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요. 또 지난주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일자리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한 우려까지 들어오면서 이 코인 시장에도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험 자산들도 압박을 좀 받고 있다는 점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1분기가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상화폐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은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1억 4천 241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움직이고 있는데 10만 달러 선을 넘나들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9만 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약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9만 달러 선을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가격이 또 다시 89,20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9만 달러 선을 다시금 하회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이후로 약 두 달 만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함께 보셔야겠죠. 이더리움 큰 폭으로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고래들이 대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더리움을 던진 것인데요. 현재 473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렇게 큰 폭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는 추가적인 하락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어떻게 앞으로 흐름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이 또 나타난 것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V자형 반등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조정세가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래들의 매도세가 진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어떻게 다시금 또 반등을 해낼 수 있을지 언제쯤에 반등 움직임이 나올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리플도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3,799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네요. 리플은 한 달 만에 2.5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리플의 급등세, 이더리움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요인 바로 이 2.5달러 선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리플이 왜 이렇게 올랐나 살펴봤더니요.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 달러가요. 이를 거래량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거래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가 또 리플에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 리플과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어오고 있던 장기 소송이요. 이제 오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간 마무리될 수 있다.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옵니다.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리플의 상승을 이끌 수가 있겠고요. 그 기대감이 지금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은 또 약간의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 가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살펴보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떨어져야 다른 알트코인으로도 이 훈풍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봤을 때는 비트코인으로의 유입량이 더 커 보입니다. 비트코인으로의 유입인지 유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다른 코인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다른 코인들의 도미넌스 확인해 보시면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유입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 체크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플로우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ETF 쪽으로는 어떻게 유동성이 또 움직이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거래일 연속으로 또 빠졌고요. 총
합산을 했을 때도 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ETF 쪽으로도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구나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사거래 연속에 지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인 시장이 지금 활발하지 못한 이유들 하나씩 짚어 가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련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 드릴 텐데요. 코인이 대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움직임이 가져가는 것인가 그걸 알고 나시면 그다음 대응책까지 조금 더 가져가시기 편할 겁니다. 가장 먼저는 업비트에서 알트코인 폭등 현상이 있었다는 점 함께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알파쿼크, 스트라이크, 스팀달러, 코박 토큰이 그 예시로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연일 급락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알트코인들 위주로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알파코크 같은 경우에는 110%가 넘는 폭등인데요. 왜 이랬는지 그 이유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수백 퍼센트씩 폭등하는 알트코인들이 정말 대거 확인이 됐었죠. 이른바 유의 빔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곧바로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알트코인 폭등의 요인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에서 유통 물량 대부분이 거래되는 코인의 입금이 정지가 되면서요. 인위적인 그런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입금이 정지가 됩니다.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스팀 달러 거래량 99%가 업비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골드 역시도 상장 폐지가 확정되기 그 전에 업비트에서 거래량 90%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한 임원은요, 특정 거래소에서만 질주하는 그런 소위 특산물 코인의 이유 없는 상승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비트에서 거래량 대부분이 나오는 이러한 유의빔 현상에 따라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스팀 달러가 좀 오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이승화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장은요, 이런 분석을 또 내놓았습니다. 업비트에서 발생한 알트코인의 폭등세는 스팀 달러와 비트코인 골드의 유의 종목 지정 그리고 또 상장 폐지 예고가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고요. 이런 비슷한 조건의 종목들의 매수세가 발생했다라고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전부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됐거나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폭등을 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환 펌핑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재료가 없이 장난에 가까운 그런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가격이다라는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폭등한 만큼 언제든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가면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투자자들 분들이 많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전날에 100%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은 다시 또 업비트에서 줄줄이 급락을 했습니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코박 토큰은 20% 넘게, 알파 코크는 또 12% 넘게, 스트라이크는 9% 넘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코빈 리서치 센터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순환 펌핑은 뚜렷한 이유 없이 투기성 주문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폭등이 일어나게 되면 투자자들은 시선을 좀 이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면서 가져가야 하는 이유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관련 소식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가장 뜨거웠죠. 그런데 이 비공개 문서를 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승인이 났다라고 합니다. 리플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요. 미국 연방법원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 문서 비공개 요청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요청은요,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리플 소송이 앞으로 항소 절차로 이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이번 승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리플 소송과 관련된 일부 문서의 비공개 요청을 또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법원은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중대한 이유라는 제9항소법원의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또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은 요약 판결 지원 문서에 포함된 8가지의 증거와 또 원고의 반대 의견에 포함된 56개의 증거를
비공개 요청했다고 합니다. 원고 측은 일부 증거에 대한 부분적인 비공개를 요청을 했고요. 법원은 또 이 부분에 승인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항소 서류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애킨스 SEC 신임 의장이 리플에 대한 항소를 어쩌면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이 또 변동성을 가지게 될 텐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지코인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도지코인을 향해서 고래들의 매수 또 매도까지 함께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분석가는 지난 이틀 동안의 도지코인 고래들이 약 4억 7천만 도지를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지코인 가격이 20% 이상 급락한 이후에 벌어진 대규모의 매수세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향후 2년 동안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달러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면 암호화폐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 효율성 부서 이름이 DOG이라서 이름이 똑같이 도지이잖아요. 이 과도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성공할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이런 설명을 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향을 그대로 도지코인이 좀 받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왜 고래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는 향후에 이 도지코인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 이제는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와 함께 48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관련 이슈들이 좀 쏟아져 나왔던 한 주였는데요. 2025년 강세장에서 주목받는 대표 밈코인을 하나 꼽아라 하면 도지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그 상승세를 다시금 재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당시에 비트코인 반감기였는데 그때 도지코인이 0.0024달러에 거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8,374달러에서 출발을 해서 2021년 4월 6만 1,000달러를 넘기면서 강세를 보이자 도지코인까지 그 같은 흐름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이야기해 봤을 때 가격 급등이 이번에 또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0.7376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반감기 최저점 대비 3만 퍼센트가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3만 429% 상승이라고 하네요. 304배의 수익률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당시를 또 살펴봤을 때도요. 도지코인이 0.1563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도지코인은 지금 0.3336달러로 당시에 비해서 113% 정도 상승이 있거든요. 이 상승 기조를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또 한 번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와 같이 3만 퍼센트가 넘는 상승률을 만약 재현을 한다면 이 도지코인 가격은 무려 48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7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더욱 우세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요, 이번 강세장에서 도지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지원 또 밈코인으로서의 독창성이 가장 돋보인다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다양한 긍정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시가총액 부담감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승 시나리오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48달러라는 이 수치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지코인의 향후 흐름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하락과 또 희비가 엇갈린 리플 그리고 솔라나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좀 보합세를 보였던 가상자산 리플이요. 일주일 사이에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6.6%의 상승폭이었는데요. 시세는 약 2.55달러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464억 4,906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순위 3위를 유지할 만큼 큰 폭의 그런 상승이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4.3%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 중에서는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고 하는데요. 리플과 솔라나가 정말 희비 교차를 했구나 알아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87달러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905억 4,88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일 동안 3.8%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는 약 94,572달러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10%가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1.02달러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7일간의 등락률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순서대로 우리가 시가총액 순위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이야기도 조금 전해 드릴게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은 정말 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밈코인을 보유한 첫 대통령이 될까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보유액은 현재 1,500만 달러를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70% 이상이 밈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참 특이한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또 폴리곤, 스테이블 코인인 USDC, USDT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눈길을 끌 만한 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밈코인에 대한 보유량이 상당한데 대표적으로 개구리 밈 그러니까 TROG 보유량이 약 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밈코인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 반응을 할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의 포트폴리오에는 이 개구리 테마가 2,103억 4,500만 개로 900만 달러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큰 비중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아갑니다. 또 트럼프 테마의 밈코인인 트럼프나 마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각각 170만 달러 또 27,850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요. 이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의문과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밈코인 보유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이렇게 밈코인 보유량이 많은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비록 없지만 앞으로 보유 자산이 이더리움이나 기타 알트코인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규제 정책이 어떻게 또 발표가 될 것인지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도 트럼프의 취임식에 간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CEO뿐만이 아니라 저커버그나 올트먼도 함께 참석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요. 앞으로 트럼프와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성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집니다. 오픈 AI 또 메타 플랫폼과 같은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의 CEO들이요. 오는 20일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유명한 빅테크 리더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요. 이는 업계가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신호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CEO 마크 저커버그도 취임식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도 몇몇 취임식 부대 행사들에 함께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이 X와 미디어 회사 더 프리프레스와 공동으로 워싱턴 DC에서 취임식 파티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업 CEO들이 이 트럼프 취임식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대통령 만찬을 포함한 취임식 행사에 초대를 됐다고 회사 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또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변동성들이 들어올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연준과는 충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더욱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복귀를 한 다음에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좀 살펴봤더니요. 최근 견고한 고용 지표로 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대신 현재 금리 수준을 좀 유지하려는 기조가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관세 부과 또 감세 정책, 이민 제한과 같은 과감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경제를 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또 연준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JP모건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와 그의 팀을 연금술사에 비유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험적인 정책이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준의 입장을 또 살펴보면 트럼프의 정책 실험에 대해서 경계심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가 앞으로 연준과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다면 우리 경제 시장에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성들을 미칠지 우리가 반드시 좀 경계를 해봐야겠고요. 관심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욕 증시가 좀 휴장을 해 갔었는데요. 지난 9 일이었죠. 그때 디지털 자산이 또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망세가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함께 들어왔나 싶습니다. FOMC가 또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뉴욕 증시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이 국장으로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 9일 하루 동안 휴장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가상자산은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고요. 비트코인은 93,000달러 선 그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까지도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연방준비제도가 그 전일에 공개했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도 꺾일 것이었고요. 또 다크웹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물량을 대량 매각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졌습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짚어드리자면 현 시가 기준으로 65억 달러에 달하는데 우리 돈으로는 약 9조 4,731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물량이 대량 매도가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대규모의 매도 주문이 나올 경우에 이 유동성과 변동성에 미칠 영향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 선에서 9만 1천 달러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또 그런 약세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긴축 통화 정책 신호에 따라서 시장 조정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디지털 자산 시장과 거시 경제 지표는 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는데요.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서 시장까지 함께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디지털 시장 또 거시 경제 우리가 함께 짚어갈 수 있는 코너가 바로 이 체크체크 코너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장 내 유동성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 상황까지 사실 악재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어, 지난해 12월 초에 바이낸스에서 기록적인 스테이블 코인 유입세가 130억 달러 정도 발생을 했었지만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유출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추세 반전은 지난해 5월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 직전에 마지막으로 관찰이 됐고요. 비트코인의 향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이야기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2025년에는 황소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경우 알트코인 거래량 비중이 50.8%였던 지난 5월과 달리 현재는 78%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트코인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이슈들 오늘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 또 밈코인까지 여러 이슈들이 전해졌던 지난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다양한 코인 관련 흐름들 제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투자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코인 체크 체크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